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4월 5일 치러지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김주홍 후보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출마의 변이랄까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6월 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전교조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해서 조금 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울산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12월 8일 날 전임 교육감님이 그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보궐선거 국면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왔고, 제 직업은 교육하고 연구밖에 없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에서 교수를 처음 교수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9년 동안 대학 강단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 결과가 사실은 울산 교육을 위기로 진단하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런 39년간의 대학교단의 경험이었습니다. 울산대학으로 제가 온 지는 한 26년 됐는데, 27년째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뭔가 모르는 그 고등학교 교실에 혼란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학교 초, 중등 교육 전체가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그 전환점을 찾지 못하면 울산의 교육의 미래가 없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저를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보궐선거라도 출마를 하고 거기서 새로운 모색을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이 선거가 지금 결과가 됐는데요. 다시 상황인 만큼 다시 김주홍 후보를 불러냈다, 소환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그 각 선거 캠프에 양자 구도가 됐는데요. 우리 경산일보 TV에서 그 각 캠프에서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좀 뭐 아주 좀 아픈 질문이랄까, 일반 시민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좀 전문가적인 또 이 내부적으로 깊이 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아픈 질문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 아픈 질문 5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아픈 질문 5개를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요. 작년 선거에서 낙선의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때의 낙선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물어봐달라. 우선 지난번 선거는 제가 우선 너무 늦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선거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아서 사실은 이렇다 할 어떤 그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을 못했죠. 더구나 중간에 단일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출마했을 때가 선거를 한 53일 남겨놓고 있을 때였는데, 그 중에 35일을 단일화를 위해서 쓰느라고 사실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거를 끝낸 지 불과 한 6개월여 만에 다시 보궐선거 국면으로 들어갔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제 일성이 어떻게 할 거냐,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지난번 선거에 제가 패배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제가 원래 학력 증진과 그리고 그 학생들의 그 인성 함양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정상화를 교실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그런 부상을 많이 밝혔습니다만 그때 시민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데 좀 힘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어느 정도 준비도 됐고 인지도 면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강화돼 있고 또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교육의 방향이 제가 제시했던 그런 방향과 그 방향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울산의 교육도 새롭게 다시 세우고 또 국가 교육의 어떤 그 전환기 이것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면서 울산의 교육을 접목시켜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가 마련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직전 선거에서 본선에 쏟아부어야 되는 역량들을 후보 단일화해서 굉장히 많이 전력을 쏟아부었고 그러니까 기간이 짧았다. 이번 선거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기간이 짧아져 버렸는 게 이성걸 후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김종의 10가지 약속이라고 이제 선거 공보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표 공약, 그 중에 10가지 약속 중에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표 공약이 왜 대표 공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 공약이라고 하면 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집약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대부분 학생들에게 많이 예산도 들여서 뭔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베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노정에 많은 도움을 주자 이런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철학은 뭐냐면 영재가 아닌 학생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다 영재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정말 오묘해서 4살 때 모차르트처럼 작곡도 하고 피아노를 환상적으로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살 정도 됐을 때 정말 화려한 이런 그 인생의 업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도 다르고 그 소질이 발현되는 속도도 다르고 이렇게 제각각 있는 이런 소질과 능력과 또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인재를 찍어서 산업 현장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의 개인적인 적성, 소질, 능력, 그리고 환경과 미래에 대한 이 어떤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맞춤형 교육의 출발은 인성 함양과 그 다음에 체력 증진을 통해서 이것이 두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그러면 제가 월 10만 원에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있고 연 10만 원에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울산페이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신체 활동이 왕성하면 두뇌 활동이 매우 왕성해진다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
그러니까 음악 미술뿐만이 아니라 문학이나 또는 체육 활동에 있어서도 이것이 인간이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지키고 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뭔가 인성을 함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려서부터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분야에 투자를 해주면 이 학생들의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 10만 원씩의 체육 바우처, 연 10만 원씩의 문화 바우처를 주겠다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10만 원씩 주는 경우에 한 1,440억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난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한 3,400억 정도로 해서 교육청이 부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식도 그 시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을 하거든요. 이 비용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쓰는 사람만 이렇게 그 비용이 나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다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면 한 3,400억 정도의 예산을 교육청에 대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보완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적인 소양, 그다음에 체력이 증진되면서 이제 크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미래에 정말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을 할 때 이것이 힘이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공약이라고 이제 들어보면 우선 우리 김주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뇌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를 또 학습 위주 또 내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쪽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표 공약이 좀 들어보니까 체력 위주 또 아니면 또 문화적인 소양 이런 부분들을 기초를 다지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학습을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기르겠다 이런 내용과도 맞아떨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음악 미술 다 포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체육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음악 미술이 그냥 수업 그 클래스로 여전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국영수와 거의 비중이 같고요. 오히려 음악 클래스는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그 연주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향에 그 바이올리니스트한테 가서 바이올린 레슨도 받고 또 이 색소폰 같은 걸 부는 학생들은 색소폰 전문가한테 가서 레슨을 받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왜 입시 위주로 가서 그걸 다 포기하는데 얘네들은 여전히 이거를 하고 있을까를 봤더니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그걸 통해서 인성도 함양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켜가지고 진짜 공부할 때 우리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입시를 보지만 걔네는 그때 거의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대학에 오면요 거의 체력적으로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체력이 안 돼서 결국은 체력이 안 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답이. 그네들은 그렇게 하고도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대학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놓고는 사는 데서 만족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사는 세상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으려면 그런 소양들이 풍분해야 되고 거기서 얻는 인성의 함양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다도 한 단계 높은 그런 가치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김주홍 후보가 교육감이 되신다면 네. 정말 학생들 공부만 열심히 시켜가지고 빡시게 공부시킨
그런 교육감이 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일면 들어보니까 오히려 뭐 그런 쪽보다는 그런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보면 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김종의 10가지 약속을 보면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말하는 꿈키움 학력정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뭐 두 번째 공약이 있지만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으로 키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말하는 보수 교육감이라고 뭐 이렇게 좀 이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수 교육감님에 대한 지난 역대 보수 교육감 지금 뭐 영어의 몸이 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보수 교육감의 평가를 본다면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은 저쪽 캠프에서 노키 교육감이 세웠던 여러 가지 이런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의 역대 보수 교육감의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보수 교육감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그냥 통칭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나름의 어떤 이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근데 이제 어떤 분이라고 제가 지명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수 교육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사회와 유착되어 있는 그런 그 교육청의 구조, 또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정당이 있는 정치권은 그것들을 자기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거릅니다. 교육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4분 오열되는 이런 그 국면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이 가치관이나 또는 그 업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어떤 제도와 분위기,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지난 교육감이 그런 뭐 청렴도 최고의 청렴도 그리고 이제 얘기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면 3등급이었거든요. 청렴도가 3등급이었어요. 2등급이 5개 시도, 그 다음에 1등급은 없고 3등급에 9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최고의 청렴도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렴이라는 게 물론 그 이전에 워낙 전전임 교육감님이 영어의 몸이 되고 그런 충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진보 교육감은 청렴했냐? 데이터가 대단히 적죠. 4년, 5년 그 시기인데, 그렇지만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한 수가 많았다.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이 말하자면 편향된 어떤 이념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교육계를 운영했다.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게 오해라고 그러는데 그 오해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 데이터가 있는데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지 그냥 청렴도다 그럴 때 상대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교육감이 되면 제 이전에 어떤 교육감보다도 청렴한 그런 이 행정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한 그런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보수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뭐 시대적인 상황? 네,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아니면 데이터가
지역사회. 지역사회. 네, 지역사회와의 그 유착의 정도가. 청렴하지 못한 카르텔이 있다라고. 네,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김종 교육감 후보님이 교육감 된다면 다 끊어내겠다. 그렇죠. 네. 그 실질적인 청렴도가 네. 1등으로 만들겠다. 네, 네. 그렇게. 그런 말씀이네. 네. 예. 그러면 네 번째 네. 질문입니다. 여기서 뭐 또 계속 연관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 노키 교육감 전 교육감의 정책 중에 네. 개성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교육감의 뭐 지금 전국 거기에서 뭐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해왔는 것과 관련된 질문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키 전 교육감의 정책 중에 개성할 정책이 있다면, 김종원 교육감이 됐을 때 이 부분은 개성하고 싶다. 개성이라는 말보다는 네. 연속성? 예,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의 경우 이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올해 넣었다가 내년에 없애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게 교육복지가 그렇습니다. 교육복지. 그럼 교육복지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복지적인 차원의 재원은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가 후임 교육감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유지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이 코로나 뭐 이런 시국에 재난이라고 하는 국가 이 위기 상황에서 이 교육복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그냥 국가 중앙정부도 하고 또 이 시정부도 하고 또 교육청마저 10만 원씩 3번 나눠서 422억을 갖다가 나눠줬다 이러면 그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정책들 중에 제가 이건 계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좀 특정 이념 편향적인 그런 교육들, 포괄적 성교육이라든가 또 민주시민교육, 그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는 그런 민주하고 똑같은 그 개념을 교육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동과 인권과 연계된 이런 그 교육 집중 이수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교육복지는 막 이 계속성을 유지하되 다른 부분들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은 개성해야 될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다면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계속해야 되는다. 교육복지 정책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노키 교육감의 교육복지 정책에서 공감했던 정책이 그러면 계셨네? 아니 뭐 공감이라기보다는 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게 일단 한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그게 모든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의 어떤 항목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그게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국가가 그거를 힘들다고 안 하는 경우에 폭동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다른 나라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계속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러면 5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있는 이 상대 후보 공약 중에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픈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오히려 또 이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칭찬해주고 싶은 공약. 공약 분석 다 해봤을 거고요. 그렇죠. 예,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칭찬해줄 만한 게 좀 없었던 게 뭐냐면
번째로 나오는 게 노키 전 교육감을 그걸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결국 노키 교육감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에 기대서 교육감을 하시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과연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린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시차가 있긴 하지만, 상황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으면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비전이 되신 건 별로 없었습니다. 칭찬해 줄 만한 공약은 없었다. 막 그렇게 야박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저 원래 5개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또 계속 연결되지만 재선에 성공했던 우리 전 노키 교육감의 어떤 점이 유권자들이 그때 재선까지 오게 했을까? 제가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한다면. 예, 분석을 했는데, 우선 노키 교육감의 운이 좋았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학생들이 안 가는 상황이 계속됐었고, 그래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3번을 주게 됐는데, 이것이 거의 결정적인 그 지지를 가져오게 됐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기존의 학부모회를 다 해체하고 이 노키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회를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소위 노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상당한 정도의 그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의 그 버팀목이 됐든지 이렇게 보고, 그것도 나름대로 막 기술이고 그 경력이고 자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한 것도 또한 사실이고, 저처럼 공부를 시킵시다, 예산을 합리화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선거가 지난번이었다고 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지를 더 보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김주홍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결국 미래를 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미래의 소위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교육감은 저 김주홍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래교육을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지금 보이는 직업 중에 70%가 없어지는 사회가 오게 된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청소년을 교육하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후보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저 김주홍이 울산의 교육을 그야말로 올바르게 세워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 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 우리 김주홍 후보와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펼쳐 나갈 것인지, 또 공약 사항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권자들, 시민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